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 좋아요. 공부하시다였고 역사가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12,000년 전 괴베클리 테페, 그 옆에 있는 또 가라한 테페, 뭐라고요? 나푸프? 나투프, 그쵸? 어제들 하셨네. 나투프 문화 등등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구석기, 신석기의 모든 상식이 다 깨어지고 있고, 특히 뭐가 개뻥이라고 그랬죠, 이제? 4대 문명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중국의 국뽕 같은 거였다. 라고 말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요,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또 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써 표정들이 씁쓸해지시죠? 네, 고구마 3개짜리입니다. 네, 고구마 지수 3개. 답답한 건데 그렇게 완전 답답한 건 아니고 좀 뭐 좋아요. 제목: 위기의 민주주의, 손 많이 가는 나라. 여러분, 위기의 민주주의에 지금 따옴표 있죠? 2개. 쌍따옴표.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때 제가 추천해서 한번 보셨죠? 네, 이거 영화예요. 영화 제목이에요. 예, 네, 영화 제목이에요. 자, 슬슬 설명하겠습니다. 어, 우리 엊그제 되게 답답한 일 있었죠? 뭐 어떤 일이었죠? 대법원 판결이 정말 9일 만에 나는, 8일 9일 만에 나는 말도 안 되는, 네, 일단 내용은 필요 없고 절차가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욕을 할 것 같아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 잘생긴 남자분, 하얀 머리 하얀 수염을 가진 잘생긴 남자분, 서양분이시죠? 를 아십니까? 이분의 성함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자, 됐어요. 죄송해요. 룰라. 네, 룰라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룰라 아세요? 예, 지금 뭔가 감이 오셨어, 지금. 그렇죠. 맞아요. 룰라는요, 브라질 대통령이에요. 브라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남반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땅을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이 브라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곳, 비행기 타고 제일 먼 곳이 여기에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요, 그럼 여쭤볼게요.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정답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정답은. 예, 어쨌든 세계 경제 15위 안에 들었다가 만들었다만 왔다 갔다 하고요. 인구 2억. 예, 천연 자원 엄청 풍부함. 여러분,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축구. 그렇죠. 축구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또 삼바 축제 있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또 브라질에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예. 아니, 아마존은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그런 거 자원 풍부해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도 있고요. 자원도 풍부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게 킬포 중에 하나인데, 35대 대통령, 36대 대통령, 39대 대통령, 3번을 했어요. 3선. 이건 합법이에요. 근데 35, 36, 37이 아니라 35, 36 2번 쉬고 39예요. 여기 또 사연이 많습니다. 1945년생이에요. 1945년생.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보세요. 왼손 새끼 손가락이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았고요. 이후 정계에 입문합니다. 계속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대통령 당선합니다. 이 스토리도 드라마틱한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랑 비슷하냐, 여기까지는.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너무 비슷해. 그리고 손 다쳤다는 거 있죠. 손영공, 이건 또 여기부터는 또 이재명 대통령 너무 똑같아. 예.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요, 브라질 역대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대 최고의 대통령 누구로 칩니까? 그렇죠. 오바마로 쳐요. 그렇게 미국에는 잘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한테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룰라 대통령 별명이 남미의 오바마예요. 남미의 오바마. 네. 자, 그리고요. 혹시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요것도 약간 기억해 두세요. 어디 가서 잘난 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브라질에서 이 룰라 대통령이 시행한 획기적인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 파밀리아는 가족이라는 소리잖아요. 보우사는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게 합성이 아니에요. 사진 가운데에서 오른쪽은 최고급 빌라 맨션들이 있죠. 왼쪽은 다 쓰러져가는 그런 빌라촌들이 있죠. 이게 합성이 아니라고요. 실제 브라질에서 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정말 판잣집이 다다닥 지어 있죠. 숲 경계로. 이 숲 안에는요. 농구장, 헬기, 수영장 등등등이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있죠. 이게 브라질 현실입니다.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룰라가 대통령이 되고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정책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간단하게 빈민가족 지원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요. 1. 연소득 약 950만 원 이하 가구에게 다 줘요. 여러분 연소득 950만 원. 우리 최저임금만 받고 일만 해도 우리 2천이죠. 그렇죠? 너무 적죠 그때. 연소득, 연봉.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최저임금 받으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이죠 딱. 예.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 반 정도. 이 정도면 최저임금 밑에예요. 다 줘요 무조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백신 접종받은 16세 미만의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키면 월 한 18만 5천 원 정도 줘요. 그렇죠. 괜찮죠. 왜냐?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아동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일터로. 예. 그래서 아동 노동의 지옥이 바로 브라질이에요. 아동 노동.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 일단 백신 맞춰. 그리고 학교에 보내. 그러면 월 19만 원씩 줄게. 라는 정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16세부터 17세는 월 21만 원을 줄게. 그리고 니네가 월 1년에 500밖에 못 살아? 정말 최저 바닥이야 소득이? 오케이 더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우사 파밀리아의 기본 핵심 정책은 미성년자를 공장에 보내지 말고 일터로 보내지 말고 학교로 보내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되면요. 자, 그랬더니 8년간 아동 착취 노동이 급감했습니다. 처음에 이 룰라 대통령이 35, 36 총 8년 했거든요. 8년간 아동 노동이 급감합니다. 그럼 거기 일자리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아동 2명이 일할 거 3명이 일할 거를 성인 1명이 들어가요. 성인들 일자리가 많아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애들이 가서 일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8년간 2,800만 명이 절대 빈곤을 탈출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인이 돼도 그 일이에요. 근데 초중고를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약 3,600만 명이 중산층에 편입합니다. 인구 2억에서 대충 한 15% 정도가 중산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 가난의 대물림이 타파된 겁니다. 엄마 아빠 때는 극빈자였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일도 못하고 기술도 없으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앵벌이하고 노동 공장 가서 차치당한 버롱으로 살았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고 오히려 애들은 뻔듯하게 학교 가서 백신 맞고 일하고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그 애들이 일자리 거기 가서 일하고, 중산층이 두꺼워졌어요. 자, 우리 옛날에 저희 공부했던 거 가처분 소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가처분 소득.
우리가 버는 돈 중에서 필수 의식주 같은 거 다 빼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랬죠.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경제가 GDP 세계 7위 진입했습니다.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이때. 브라질이. 룰라 때. 그리고 브라질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느냐? 패자 부활의 가능성. 즉 실패해도 죽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막 도전을 하고 그래도 실패해. 옛날 같으면 극빈자 가서 장기 팔고 그래야 되는데 마약이나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극빈자가 되니까 나라에서 일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도시가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거기는 통계상 7번 중에 한 번만 아이템이 성공해도 대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6번 실패해도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 브라질의 룰라가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룰라 재임 기간 브라질 경제 성적표. 취임 전에 경제 성장률이 2.7%였는데 취임 후 8년 지나니까 7.5%. 예. 3배 이상 뛰었고요. 경제 규모가 세계 12에서 8위를 뛰었고요. 물가 상승률은 12.5에서 5.2로 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됐고요. 그리고 브라질 증시가 5배가 뛰었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식이 8년 만에 5배가 뛰었다고요. 경제가 화랑이니까, 호황이니까.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집권 이전에 국내 총생산이 1조에서 집권 끝날 때는 국내 총생산이 50%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2배로 뛰고요. 그리고 실질 성장률도 3배로 뛰고요.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실업률도 반 정도 줄고 고용률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물가 상승 안정이 되고 등등등등등등등. 브라질이 근본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룰라의 이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뭐죠? 기본소득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몇 번 받으셨죠? 재난지원금 받았죠?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안정화가 됐어요. 이게 브라질 룰라 재임 기간입니다. 그래서 룰라가 남긴 정말 명언.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들만 말하는가? 네. 가난한 이들을 도왔더니 그들은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50만 원 벌어요. 그럼 50만 원을 뭐 하겠어요? 저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걸로 더 좋은 삶을 영위할 겁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200 벌었잖아요. 그 200은 틀림없이 투자나 저금이 다른 거 할 거예요. 하지만 극빈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건 다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걸 룰라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러면 룰라는 이걸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정책을? 1. 자기가 겪어봤거든. 내가 어릴 때 뼈저리게 가난해 봤거든. 내가 손가락 잘려보고 그때 내가 영어만 조금 할 줄 알았어도 중학교만 나왔어도 손가락 안 잘리고 그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고등학교만 나와서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정치를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룰라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막 당대표 되고 하니까 주변에 수많은 참모들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좋은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룰라는요, 어떤 게 내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자들이 정책을 내니까 이거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좋죠. 근데 이제 위기의 민주주의 다운표, 영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퇴임 후 여기에 헌법에 보면 브라질 헌법엔 3연임은 금지예요. 그래서 퇴임했어요. 퇴임하고 룰라 시절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룰라 정책 그대로 했어요. 근데 룰라를 증거가 없어요. 누가 와서
저 룰라한테 뇌물 줬습니다. 진술만으로 룰라를 뇌물죄로 엮어서 기소해버립니다. 브라질 검찰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욕하시지 마시고.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브라질 얘기예요, 지금. 예, 브라질 얘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브라질 얘기예요. 집요한 언론 플레이로 결국 룰라를 구속시킵니다. 네. 언론에서 난리가 나요. 알고 보니 그놈이 그놈이었다. 다 똑같은 놈이다. 이거 봐라, 룰라도 얼마 받았지 않느냐. 막 언론이 막 맨날 난리가 나요. 결국 룰라를 구속시킵니다. 물론 여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다 생각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여러 번 재판 끝에 결국 유죄되고 룰라가 감옥 갑니다. 예. 여기도 언론과 검사와 이 재판부, 사법부 다 썩었거든요. 예. 사법부 이 새끼들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아주. 우리나라 말고요. 브라질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브라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옥중에서 룰라가 출마합니다. 옥중에서 지지율 1위가 됐어요. 룰라니까, 백성들이 아니까, 국민들이 아니까. 근데 대법원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대법원 말고요, 브라질 대법원이요, 룰라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예, 룰라의 피선거를 박탈해 버려요. 대통령 출마 못하게. 한 달 남기고. 우리나라 아니고 브라질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 했던 사람을 룰라가 이 사람 뽑아주세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34, 35는 룰라가 했는데 37, 38을 다른 이 기득권과 얽힌 룰라의 반대가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요, 룰라는 결국 감옥으로. 1위 후보 사라진 브라질 대선 5일 대법원 인신보호영장 기각으로 7일간 구속. 이거 브라질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요. 브라질 얘기입니다. 예, 1위 후보 사라진 브라질 대선. 네. 그리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21년 브라질 대법원 룰라를 복권시키고 사과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뭐라고? 1년 반 정도요. 룰라가. 그리고 풀려나고, 그리고 막 한참 지나서, 그리고 봤더니 룰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쿠데타를 모의했었어요. 그게 발각돼서 엎어지고 대법원이 그를 단죄한 다음에 이렇게 룰라를 사과하고 복권합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브라질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브라질 대법원 룰라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잇따라 무효 결정. 권한 없는 법원이 내린 판결 이어 판사가 편파적에서 무효. 브라질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룰라 무죄. 대법원 검사와 판사가 담합해 부패 수사를 기획했다. 2021년도에. 그리고 브라질 경찰 보우소 나루, 몰라도 돼 이 사람. 대선 패배 후 쿠데타 모의, 룰라 암살 계획까지. 네, 브라질 얘기입니다. 대선 1위 후보를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짬짬이 해서 주저앉히고 감옥 보내버리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러고, 나중에 대법원이 8년 지나서 사과하고, 결국 룰라는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이번에 현 대통령은 룰라예요. 39대 됐어요. 또. 네, 맞아요. 자, 이 모든 걸 여기까지 그린 게 넷플릭스 드라마 위기의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실 때 사이다 한 3캔 갖고 보셔야 돼. 그리고 정말 거기에 브라질만 지우고 코리아로 바꾸면 되고요. 더 이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죠? 그럼 룰라는 결국 복권되고 브라질은 좋은 나라가 되었죠?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인문학 강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위기의 민주주의 내용이고요. 자, 이거 보세요. 브라질이 몰락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 브라질 신용등급 정크로 강등. 죄송합니다. 잠깐 끊을게요. 안 끊으면 또 망가지겠다. 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예. 2015년입니다. 즉 룰라는 감옥에 있다 나왔을 때, 그 이상한 놈이 대통령 됐을 때, 그 세계 7위까지 갔던 브라질이 신용등급이 정크, 쓰레기, 예, 떨어졌대요.
즉 브라질의 기득권층들이 룰라를 감옥 보내고 이상한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브라질 경제가 어떻게 됐다? 폭망했다. 브라질 경제 악화일로 대공황 이후 최악. 경제 대공황 언제인지 아시죠? 1차 대공황 직후에 그때 이후로 최악이 됐대 브라질이. 다른 말로 하면 70년 만에 최악이라는 소리예요. 왜냐? 최고까지 찍었다가 정말 최고까지 찍었다가 정치가 확 바뀌고 그 다음 보나소네룬가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의 정책이 뭐냐? not 룰라예요. 룰라가 한 것만 아니면 다 돼. 룰라가 한 거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자, 브라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 침체 기간 중 빈곤층 740만 명 증가. 아까 그렇게 8년 동안 줄여놓은 걸 한 번에 다시 빈곤층을 늘려버려요. 그리고 빈곤층 비율이 17.9에서 21로 증가해버립니다. 이게 브라질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안 보이는데 중남미 최고의 경제 성장 국가에서 최악의 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채 2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브라질은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 2번 나와서 경제를 올려놨죠. 중산층 살리고 빈곤층을 올려놨죠. 근데 그게 팍 꺾인 게 왜 그랬죠? 기득권층의 반발이에요. 기득권층은 왜 이렇게 반발할까요? 왜?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즉 룰라는 국민들의 공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이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공익이에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 추경 인간이었어요. 룰라는.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도 잘려보고 밑에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하다는 걸 알아요. 룰라 시절에요.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룰라하고 가서 악수 사진 찍었어요. 왜? 룰라가 이렇게 뜨는 대통령이니까 그 이미지를 빌리려고. 그래서 룰라가 딱 몰락이 됐어요. 아까 몰락 과정은 정말 욕 많이 나오거든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한번 꼭 보세요. 정말 개 쌍욕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많이 될 겁니다. 기득권층들은요, 자기의 사익을 지키려고 해요. 내 사익을 지키려고 빈부의 격차를 늘려요. 난 부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서민들이 정치적으로 교육받고 의식적으로 깨이는 걸 원치 않아요. 내 부가 깎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카르텔이에요. 자기들끼리 짬짬이에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자가 그 우리나라 카르텔 관계도를 책으로 쓴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카르텔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어느 기업 어디와 뭐 검사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디 판사가 어떻게 했고 언론이 이렇게 짬짬이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고 치우고 있다. 자, 이 과정에서 엊그제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 의견 2명 반대 의견에서 파기환송했죠. 뭐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건 대법원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 절차가 세상에 대법원 가서 8, 9일 만에 결론 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요. 아니 한 번 있었어요. 그 한 번으로 판결받는 게 뭐냐? 조봉암 씨 사법살인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야당 대표, 유력한 야당 대표였던 조봉암 씨를 감청 혐의로 몰아서 대법원에서 며칠 만에 땅 사형. 끝. 예.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됐거든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 정도 레벨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자, 엘리트 기득권층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이 많아지고 국가가 부강해지길 원치 않아요. 왜냐? 중산층이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근데 이 경제적 여유가 생긴 필히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공부, 취미생활, 뭐 다른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죠. 의식이 성장해요. 의식이 성장해요. 미국 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중산층 양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치 않아요. 왜냐? 재벌, 뭐 검사, 판사 이런 기득권층들도 한 표, 중산층도 한 표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서, 즉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안 돼서 중산층도 없어져서 일부 엘리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룰라 같은 사람을 다 몰락시키는 겁니다. 이건 비단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곤 국가에서 고성장 했죠. 그 다음에 고성장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분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 총생산이 3만 달러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새로운 획기적인 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게 국민 골고루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분배기에 일어나는 반동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기득권들이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어요. 국가와 국민의 이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요. 엘리트 기득권의 부패 카르텔, 언론, 검찰, 사법부 등등등등등등 이들이 뭉쳐서 나라를 망쳐요.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관심 받기예요. 뭐가 관심 있죠? 내 돈, 내 권리.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치주의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여러분 법치주의 아시죠? 법대로 하는 거. 그런데 이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그건 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요, 강자의 편이어야 합니까? 약자의 편이어야 합니까? 약자의 편이어야 해요. 법은. 여러분 강자는요 법 없어도 없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강자는 법 없는 게 좋아요. 강자는 내가 야 법이 왜 있어? 교통신호 필요 없어. 나는 페라리 타고 200으로 달릴 거야. 나 치는 놈? 야 다 죽어 나 니네. 알았어 깽깽 물어줄게. 이게 그들은 좋아요. 시속 60 지켜야 되고 뭐 횡단보도 어디 스쿨존 지켜야 되고 법 있는 걸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약자들은 법이 없으면 강자에게 그렇죠. 그런 걸 보통 정글이라고 하죠. 정글. 야생 정글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 안 되게 하기 위해 만든 게 법이에요. 그런데 현재 법 적용을 보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브라질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법원이나 우리나라 검찰 등등등등등등이 정말 무리가 아닌 불법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결국 이틀 만에 8일 만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때 검토한 자료가 몇 쪽인지 다 아시죠? 예, 6만 쪽이랍니다. 근데 뭐라고 답했죠? 검토했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뭘로 검토했다고요? 전자문서 PDF로 이렇게 했대요. 예,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한 명이 알았어요. 그럼 PDF로 보려면 접속을 해야 그렇죠. 접속을 하니까 로그 기록 제출하세요. 라는 게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 로그 기록 제출 국민청원이 지금 10,000 단위가 넘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떤 한 대법원 내부자가 익명으로 글을 썼어요. 로그 기록은 100% 없다. 왜냐? 그 아저씨들은, 그 할아버지들은 60, 70이다. 60대, 70대예요. PDF를 보지 못한대요. 책을 이렇게 복사해서 봐야 되는데, 복사해서. 예, 그러면 어떤 또 여기서 미친놈이 계산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저희 교회 프린터 1분에 12장 나와요. 1분에 12장 나와요. 6만 쪽을 지금 12명 대법관이니까 그럼 총 72만 페이지를 복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복사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고 계산을 했더니 복사기를 풀로 돌려서 일주일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 결론 검토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의원이 보통 대법원 절차가 4명에 있는 소부라는 데가 있어요. 소부에서 결론을 막 소위하다가 우리 결론 못 내겠어. 그럼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데 그걸 거꾸로 했더라고요.
예, 이런 절차들 오류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이 무리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서초동 가서 서초동 대법 앞에 다 몰려갔죠, 또 사람들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고. 우리나라는 손이 많이 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손 놓는 순간 이렇게 기득권들이 또 바퀴벌레처럼 튀어오릅니다. 손 놓는 순간 이상한 놈이 윤석열 씨를 풀어주고요. 관심 조금 안 갖는 순간 예, 또 어떤 늙은 오이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국무총리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요. 우리가 정치에 무심하는 순간 또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정치에 무심하면 이렇게 당합니다. 정치에 무심하면 이렇게 당합니다. 브라질처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있죠. 그렇죠? 늘 도와줘야 되고 뭐 챙겨줘야 되고 헬레를 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여러분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되고 참여하셔야 되고 목소리 내셔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